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있었을까 하다마는 하지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기TV 개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으실 텐데 막 귀찮고 막 번거롭고 하실 텐데 고생 많으시지만 여름 잘 넘기셨고 이제 여름 뜨거운 여름은 다 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밖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만 거 보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오랜만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몇몇 영상을 통해서도 약간 살짝의 동기부여 같은 걸 받았어요. 동기부여라고 하기보다는 자극을 살짝 받았어요. 자극, 그 좋은 자극을 받았죠. 유튜브를 다시 그냥 꾸준히 해야겠다. 뭐 구독자가 뭐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금씩 담아봐야겠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나누고 소통하고 이렇게 올려야겠다. 소일거리로 취미생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에 저도 이제 그동안 사실 부끄럽지만 한 근 3달간을 가까이를 이렇게 좀 배두들기면서 게으르게 좀 이렇게 일하지 않고 출근 안 하고 이렇게 소정의 돈을 이렇게 이자식으로 받아가면서 그걸로 이렇게 돈을 쓸 일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너무 평안하게 쉬었는데 내일부터 출근을 해요. 새로 전혀 새로운 일, 전혀 새롭다기보다는 몇 년 전에 했던 그 마트, 그냥 일반 슈퍼마켓 마트에서 저 그때 옛날에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배달로 갔다가 이제 청과류 과일 담당해서 판매했었지만 이번에는 농산물 파트로 그냥 좀 대형이에요. 대형 이마트 같이 큰 마트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살짝 작은 중형 회사에서 운영하는 큰 마트에서 수원 내에 있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내일부터 첫 출근인데 지난주 면접을 받고 약간의 이제 좀 생활 패턴이 바뀌니까 이제 좀 긴장을 해야겠죠. 그 앞서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또 마침 오늘 시간이 났어요. 낮에 아버지가 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 둘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좀 나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저에게 자극을 줬던 그 두 가지 영상은 그 배혜병님이라는 유명한 유튜버 분하고 또 그 감성대디 그분 유튜버도 제가 자주 시청하고 있거든요. 시청하고 있는데 그분들께 영상이 딱 저를 뭔가 동기를 줬어요 살짝. 감성대디 분이 뭐 이런 제목의 유튜브를 최근에 영상 올렸던 거라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하지 않으시면 향후 5년 뒤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제목이었고, 하나는 썸네일이 그렇게 돼 있었고, 또 배혜병님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성장했던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극복했던 사례들, 단점들을 이렇게 노력으로서 이렇게 이겨냈던 사례들, 좋은 걸로 바뀐 모습들, 운동으로 몸을 만들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어, 머릿속에 지식을 얻던 것들 배워갖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원래 말씀을 잘하셨으니까 그거는 일단 그건 선천적인 거지만 그런 성장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유튜브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구독자 엄청 천천히 늘었다가 나중에 이게 딱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정 수준을 지나고 나니까 확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떤 하나의 성공 스토리죠. 그러면서 뭔가 저에게도 동기가 됐어요. 나도 해보고 싶다. 옛날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성대디님이 또 하신 말씀이 그것도 있었어요. 이제 언택트 시대로 바뀌잖아요. 점점 우리가 접촉을 안 하고 좀 비대면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장사를 하기에도 좀 되게 애매하고 상황이, 장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좀 코로나나 이거 터지면 또 뭐 언제까지 영업 정지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도 좀 유동 인구도 많이 없어졌고, 유동 인구도 그 언택트 사업이 굉장히 지금 어 유망하다, 차라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게 굉장히 돈도 안 들고 또 초기 자본이 안 들잖아요. 일단 내 어떤 수고와 좀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자기의 그냥 스토리텔링 같이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픽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성대디님께서. 뭐 저도 나름의 엄청나게 고난을 겪은 삶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어떤 스토리텔링, 내 이야기 할 것들은 항상 많으니까, 항상 굉장히 토커티브 하거든요 내가.
이야기거리는 한 보따리씩 갖고 다니니까 이야기 시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옛날 스토리부터 다 끄집어 오면 막 호주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나 뭐 대만 갔던 얘기, 중국 갔던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다 나누면 참 많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해서 이제 나도 내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 요즘에 친구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만나도 최근에 어떤 친구들 최근에 이제 저거 일 그만두고 6월달에 그만뒀거든요. 일 그만두고 마지막 그 현장 일 이제 그 다른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그 삼성 반도체 고덕 현장에서 이렇게 철제 그 공사하는 팀에서 일했던 거. 아이고 마이크를 안 끼고 있었네. 마이크를 안 끼고 있었네. 이제 녹음이 제대로 됐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던 거 담겨 있을 건데 그만두고서 심심하고 좀 외로우니까 새로운 소일 취미거리라도 좀 해보자. 사람들을 만나보자. 친구들 좀 만들어보자 해서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소모임. 그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있거든요. 소모임. 치면은 거기서 이제 동아리 같이 자기 취미거리나 특기 같은 거, 취미 활동 같은 거, 뭐 운동이면 운동, 독서, 뭐 영어 회화, 뭐 여행, 뭐 산 등산도 있고, 뭐 소믈리에 모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모임도 있고 뭐 남자 여자 헌팅하는 모임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볼링 모임도 한번 갔었고 볼링은 너무 실력이 좋아서 제가 못 따라갔고 볼링 모임도 한번 갔고 그 영어 회화 모임을 갔어요. 독서 모임도 한번 갔는데 좀 재미가 없어갖고 한 번만 가고 안 나갔고 그 수원내에 있는 영어 회화 모임이 있었어요.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라 그래서 참여했죠. 저 인계동에 있는 건데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 날부터 막 이야기도 되게 자유롭게 막 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또 다들 실력이 막 엄청 원어민 수준이 아니야. 엄청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겁먹을 정도로 엄청 유창한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뭐 간혹 거기서 그날 첫날 만난 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살다 온 애가 있는데 걔는 또 성격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우리 막 도와주고 가르쳐 주려는 입장이고 절대로 막 그걸로 허세 부리거나 의시되지도 않아. 그런 친구 있으면 참 좋죠. 도움되고 너무 좋아요 그 친구.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2달 정도 2달 좀 안 됐나 정도 이렇게 그 영스라는 영어 회화 스터디라는 모임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저보다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저보다 거의 다 어리죠.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 한 명 있었고 그 여자인데 걔랑은 좀 그래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친해져서 이제 걔랑 걔는 자주 못 와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못 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저보다 다 어려요. 대부분이 저보다 다 이렇게 한 2살, 3살씩 어리고 대부분 20대. 이제 갓 사회 초년생들이나 학생이 있었나? 사회 초년생들. 그래도 되게 재밌게 분위기 되고 뭐 끝나고 갑자기 뒤풀이 회식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친구도 생겨서 참 좋았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약간 사회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나이 먹어서 그렇지 당연히만 벌써 제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제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기가 못 두고 결혼식 하면 이제 친했던 애 결혼식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중고등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였던 애들하고 연락이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고 대학교 때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많이 없고 뭐 제가 친구 관리 잘 못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좀 그래서 약간은 회의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서도 충분히 내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 영어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막 내추럴하게 마치 호주에 있던 것처럼 막 공부하지 않으면서 공부하지 않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잘 조성됐고 스터디 가면 한 2시간씩 하는데 진짜 2시간씩 참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모임도 해갖고 영어로 발표도 준비해서 5분 정도 이렇게 해당 주제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유익하기도 하고 물론 좀 타임 컨슈밍한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전 이번에 토탈리 헐리데이처럼 쉬었으니까 거의 3개월 좀 이렇게 자유롭게 했지만 이제 내일부터 일하고 하면 이제 좀 맨날 참여하기 힘들겠죠 아마도. 뭐 아무튼 이건 TMI인데 아무튼 제 근황을 알렸고요.
이거 하다가 이제 왜 유튜브로 다시 돌아왔나, 왜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되었나 하니까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라도 내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 뭐 이게 구독자를 막 100만, 뭐 10만 명 모으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일단 뭐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인다라 너무 감사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내 아들, 딸이나 우리 와이프 될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가족들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 아들, 딸한테 아니면 이렇게 보여줘서 아빠는 젊었을 때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어떤 좋은 교육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씩 정지하면서 점점 더 갈고 깎을 때 깎고 이렇게 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야겠죠. 아무튼 그런 최근에 읽었던 책들이나 뭐 다른 강연 영상들 이렇게 봐서,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강연 영상들 봐서 이렇게 느낀 거는 일단 내가 이 지구상에 60억 70억 되는 이 지구상에 내가 존재하고 왔다는 거를 어디선가 제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지어졌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팍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떤 목적이 자그맣게라도 있을 거고 어떤 자그만 숙제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누구에게라도 뭐 엄청난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간단한 어떤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소명,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과정. 그것이 무엇인지 평생 동안 이렇게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담아놓고 싶다. 그럼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고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공감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고 싶어서.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많지 않고 이제 우리 그 영스 친구들 반이 거의 없으니까 이 동생들이 그래도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아재거든요. 아재, 완전 나이가 많으니까 아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재 취급을 안 해서 난 너무 고마워. 이 친구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뭐 맥주를 한잔 하더라도 이 친구들 참 아재 취급도 안 해주고 참 같이 막 잘 웃어주고 장난도 쳐주고 이래가지고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막 내가 막 그렇게 가끔 꼰대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꼰대진 마저도 약간 애들이 장난으로 받아주고 하니까 막 제가 막 인상이 막 험악하고 아재 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참 감사하게도 애들이 많이 잘 어울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단톡방에도 맨날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애들 막 여기서 다 이런 얘기도 엄청 올라와요. 항상 애들이 막 이거 바빠 정신없어. 전 그래서 뭔가 전 약간은 그래도 이렇게 고요함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는데, MBTI에서도 개인 시간 보낼 때는 이렇게 책 보고 이럴 때는 보통 그런 걸 좀 덮어놓고 안 보거든요. 그랬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또 좋은 어떤 구독자님들이 생기면 참 좋겠구나 해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쉐어링하기 위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것이 제가 다시 재등장한 이유고요. 이제 오늘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최근에 읽었던 책 2개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도 읽었던 건데 다시 읽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는 다 읽었었는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이 한 4, 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4, 5년 전? 그때 읽었던 책인데, 이거 다시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엄청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 이건 제가 한 2번 잊어먹어갖고 다시 샀어요. 한 2번을. 이거는 밀리에서지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잘 팔려서 그런가? 이거는 밀리에서지에 안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 샀어요. 이건 다시. 다 읽진 않았고 중간중간 이제 표시해놓은 부분만 이제 읽었는데, 이거랑 또 최근에 읽었던 또 이거는 12가지 인생 법칙, 조던 피터슨 박사의 12가지 인생 법칙.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가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워낙 유명하셔서 이분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말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촌철살인을 잘 하시는지, 포인트만 딱딱 얘기하고 막 진짜 인생 해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진짜 이분은 똑똑하시고 천재 같아요. 마음도 진짜 너무 인간적인 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걸 다 나눌 수는 없고, 저도 아직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근에 읽었던 파트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파트와 여기에서 일부 파트 읽었던 몇 부분 막 진짜 막 별표처럼 하면서 읽었던 막 그 파트를 다음 영상에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옷도 갈아입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안녕.